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장에서 핫한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남북 경협주 관련 이슈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미 취임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남북 경협주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할까요? 일단 이 뉴스가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될 수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좀 아려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정치 이야기로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북한과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는 게 우리나라를 이러면 또 패싱한다는 이야기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가슴이 아리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대북 테마주 같은 경우에 사실 이미 대선부터 미국 대선 때부터 이미 선행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포트 편입하면서 재미를 봤었던 종목 중 하나 중에 일신석재라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북주들이 최근에 올라오는 거, 지금 관광 쪽으로 붙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들이 나왔었죠. 아난티, 모나용평, 그리고 현대엘리베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대북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앞선 재료를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트럼프 입에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가 언제 나올지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행적으로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물론 차트가 괜찮다면은 노를 볼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조건은 분명히 나쁘진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대북주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는 해야 돼요. 당장에 지금 세계가 완전히 반으로 나뉘어졌다. 이 이야기는 사실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도 아직 트럼프가 원하고 이야기했었던 대로 휴전이 나온 상황은 아니니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고 중동 전쟁도 끝나고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북한까지 이 세 개를 다 해서 해결을 한다. 노벨상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트럼프가 원하는 노벨상 이 세 개 다 한 번에 해결하면은 받아도 할 말은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의 열망을 그대로 좀 반영하는 듯한 언행들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요새 필수가 뭐냐면은 트위터 9X 있죠. 그거 무조건 깔아놔야 됩니다. 구 트위터 현 X 아닌가요? 네, 9 트위터 현 X죠. 제가 SNS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무조건 깔아놔야 됩니다. 네. 무조건 깔아놓고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트위터 무조건 팔로잉 해놓고 알람까지 다 맞춰놔야 돼요. 이제 시장부터는.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띠링하고 올렸는데 대북 관련된 뉴스가 나왔다. 회담한답니다. 라고 하면은 튀겠죠. 그렇게 지금 대응하는 게 대북주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지금 대북주에 대해서 일단 우리나라 정치적인 부분 다 해결되고 한다고 난 이후에 보면 늦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타임은 그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 하나하나씩 좀 차트 좀 노력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나용평 먼저 한번 볼게요. 모나용평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해당 뉴스 이후로부터 상승분 강하게 뛰어났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찌 보면은 이격을 좀 많이 벌려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장 중에서도 4.5%가량의 상승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고가 갱신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네요. 단기적으로 갭이 좀 많이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일부 눌린다면은 좀 한번 조정 확인한 이후에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는 점 한번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대엘리베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 같은 종목이 오히려 조금 괜찮다라는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대북주와 연관성이 있었다 보니까 최근 앞선 이거래일 동안 한 대략적으로 바닥권에서 7% 정도 올라왔습니다. 7% 정도 올라왔는데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도 건설 중장비와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는 인프라 투자 개발도 붙어 있기 때문에 건설 장비주들이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중장비 어태치먼트 쪽, 그러니까 부착물 쪽이죠. 데모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데모 보시면은 최근에 전거래일 기준으로 10%의 상승분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떡하니 들어왔고요. 왜 올라왔을까요? 인프라 투자 개발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장비 관련주들 특히나 이 미국향으로 있다면은 근데 여기서 대북까지 붙어 있다? 그럼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 언제나 이런 재료성 트레이딩은 안정적인 한 가지 더의 재료를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챙겨보시는 게 좋다는 점 유념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하는 자세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나용평부터 현대 엘리베이, 대모까지 짚어봤으니까요. 이 부분 꼭 투자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I 신약 관련 이슈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의료 AI 중에서 다보스 포럼의 단골이다라고 루닛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다보스 포럼에서 구글 딥마인드 CEO가 AI가 설계한 신약으로 첫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플랫폼 알파폴드는 기존 방식으로 벌써 10억 년이 걸렸을 작업을 이미 끝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이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다 한답니다. 아니 이 빅테크들이 다 해먹으려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어요. 네, 좀 너무하지 않나? 천천히 갔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AI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현재 데이터상으로 임상 1상의 통과율이 80%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들이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은 MOU나 M&A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3년 연속 참가했던 루닛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B2G도 좋고요. B2B도 좋습니다. 네, 많은 수혜권을 물어올 수 있는 게 바로 루닛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자 기준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루닛 같은 경우에 오늘장 중에 일단 2%가량의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올라가 줘야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AI 신약 개발 섹터에 좀 부름을 불어 넣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되죠, 당연히 이럴 때는. 네, 반도체 개발, 우리 이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라는 D램 섹터를 꽉 짚고 있지만 AI 신약 개발, 이쪽은 이제 또 새로운 쪽이잖아요. 이 사실상 이 AI 신약 개발이 루닛 기준으로 따져보시면은 23년도에 AI 소프트웨어 붐이 1차적으로 불었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M&A랑 실질적인 측면으로 수주권이 갖다 붙는다면은 그럼 이제 2차 시세 붙이면서 여기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충분하게 가능하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에서 루닛을 제외하고도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몇 곳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신데카바이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신데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AI 임상, 그리고 신약 개발을 또 영위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제약 섹터들 같은 경우에 이런 AI를 활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임상 완벽한 전체 3상까지 통과까지는 시간이 아직은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 진행 중이다라는 기업들을 일단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신데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가권에서 쭉 이탈한 이유, 이 신데카바이오도 똑같죠. 23년 루닛과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만든 이후에 주가 자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싸요. 너무 쌉니다. 바닥권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횡보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데카바이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들 자체가 바닥권에 있거나 저렴한 종목이다라고 하면 올리는 형태가 많잖아요. 반도체도 그렇다시피요. AI 신약 개발, 특히나 23년도에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저렴해졌다라고 하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로사이바이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로사이바이오도 보시면은 23년도 8월 이때 상장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추세들이 다 똑같아요. 23년도 8월에서 9월에 고가 찍어 놓고선 지금 어떻습니까? 다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30%까지 완전히 쭉 빠졌잖아요. 그럼 주가 기준 자체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바이오주들 지금 안 좋은 거 아니냐? 금리 인상기가 지금 속도 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인하기는 인하기입니다. 금리 인하기예요. 이 지금 당장 금리 인하기 잠깐 속도 조절 지난 다음에 금리 인하 제로 금리든 저금리든 들어가면은 갈 수 있는 거 무조건 AI 신약 개발 쪽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안정적으로 바이오를 대응한다면은 딱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가 가장 안정적인 대응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실적이 찍히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바이오 중에 유일하게 실적 찍히고 레벨업까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수주권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24년도 들어가서 조 단위로 계속해서 들어왔었잖아요. 유럽편까지. 그리고 중국의 규제까지 붙는다는 이야기 때문에라도 더 높은 상승분을 보였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는 저는 AI 신약 쪽이랑 나는 안전한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도 싸다고 봅니다. 지금 100만 원을 달성을 했는데 이 종목 아직도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대세를 붙이는 거는 올해가 이제 초입기로부터 내년까지 강세 보일 가능성 높으니 이런 지금 저렴하고 그리고 내지는 강세 보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빅테크들의 AI 행진, 우리는 이 안에서 M&A 관련 모멘텀을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신테가 바이오부터 파로스 아이바이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함께 짚어봤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를 보이면서 슈퍼사이클이 한창이던 18년도 실적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밀리고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SK하이닉스가 너무 선행적으로 빨리 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우리가 뭐 기술적 분석도 여러 차례 했었었고 이제 돌파 나온 시점이긴 한데 SK하이닉스가 21만 원을 좀 만약에 지켜주고 안착을 해준다면은 나쁘지는 않는 자리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가지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설날 연휴가 우리가 며칠을 못 봅니까? 목요일까지 못 보죠. 네. 그리고 금요일 하루 보고 또 주말입니다. 맞아요. 쉬는 기간도 많이 높고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뱅크 오브 재팬까지 연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론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우리가 일단 예상했던 대로 좋은 상승분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다음 주에도 특히나 다음 주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까지 잡혀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론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근데 이번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통해서 나온 부분 중에 가장 중요했었던 포인트는 장비주들에 대한 투자 1.6%가량을 더 확대한다. 네, 투자 확대에 대한 의견은 마찬가지로 존재했었던 상황인 만큼 아직 저렴한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대응은 그러면은 간단해요. 지금 최근에 급하게 올라온 종목들 몇 종목이 있어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DI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네. 높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사야 되나요?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쌌던 게 지금 어찌 보면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미 그 쌌던 가격 기억나지 않으세요? 당장에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라면은 더 올라갈 확률은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 열풍은 다시 진행되고 있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렴한 게 중요해요. 반도체 가격이 저렴한 거 올라왔다. 그러면은 조금 저렴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사도 돼요. 늦지 않아요. 완벽하게 이제 여기서 제가 항상 얘기했었던 게 전저점 이탈 나오고 이제 더 빠지는 거는 경기 다 무너지는 전체 종목 다 빠지는 그 사이클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사시면 돼요. 근데 지금 조정은 아직은 좀 너무 짧기 때문에 못해도 30% 정도 조정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일단 종목 차트들 한번 보고 넘어가실 텐데 SK하이닉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SK하이닉스가 지금 보시면은 5일선 이평선을 지금 현재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가량 좀 빠르게 빠지고 있어요. 빠르게 빠지고 있는데 제가 21만 원을 말씀드린 거는 SK하이닉스가 사실 추종하는 지수가 있어요. 속수 지수입니다. 대한민국 지수가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좀 1대1로 연동하는 모습이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 위와 같이 좀 제가 저항선을 지금 현재 지지 구간으로 바뀐 라인을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필반 지수는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선행적으로 빠르게 넘어간 모습이 일단 체크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 지금 저항대였던 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 구간이 21만 원입니다. 21만 원을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만 원이 무너진다면 20만 원 근처까지는 열려 있으니 조정 시에 매수해 보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설 연휴 전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부터는 저렴한 게 중요하다라고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이슈 다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장에서 어디를 주목해봐야 하는지도 또 궁금해지고 있어요. 오늘은 좀 완벽하게 좀 예외 섹터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네, 트럼프의 입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테마주 좀 미리 좀 접근을 한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는 현재가 8,06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존 제약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관련주예요. 제약, 트럼프 어떤 걸까요?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를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내렸죠. 네. 자, 이 국가들의 이유를 내리면서 어떤 이유를 들었냐면은 펜타닐을 예시를 들었습니다.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유입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보존 제약 회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왜 비보존 제약이냐? 이 트럼프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면은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이에 따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거죠. 이미 그 성명문 내에 특히나 관세부의 성명문 내에 펜타닐이라는 문구가 있었던 만큼 특히나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는 오피란제린이라고 해서 비마약성 진통제가 현재 임상 3상
완료한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신약 승인을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신약 승인 이후 FDA 승인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미 진출까지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섹터인 만큼 이 펜타닐 중독 문제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른 부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선행매집적인 모습으로 접근한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에 현재 5일선, 21선, 단기선 크로스한 상태에서 지금 5일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아직 딱 정확하게 트럼프가 이 펜타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지금 아직 나온 부분은 없기 때문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관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펜타닐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차트 형상은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현재 자리 지금 돌파가 나온다면은 목표가 9,500원으로 단기 저항대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보존 제약 다뤄봤습니다. 설 연휴 동안 어떤 이슈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목표가 9,500원, 손절가는 6,800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이슈부터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장도 우리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명한 너의 눈빛이 어쩐지